이제 거란 문자가 처음 만들어진 게 한자의 그 피력이나 이런 걸 처음에 따와가지고 이제 한 그 원초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록 알파벳 형태긴 하지만 뭉쳐넣어서 딱 보면은 한자 같습니다. 예. 딱 한자 같은. 근데 한자의 지식을 가지고 이걸 뭐 해독을 한다든지 발음을 어떻게 연구해낸다든지 불가능합니다. 한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형태만 그렇지. 예. 알파벳 형태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제 분해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한글하고의 그 어떤 관련성. 예. 그러니까 한글하고 이제 그 유사성도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각각의 알파벳이 하나의 이제 고유한 발음기호 역할을 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우리하고의 좀 차이가 우리는 모음이든 자음이든 딱 음소 하나만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거란어는 대부분 보면 자음과 모음이 한 글자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글자가 그렇습니다. 가나 문자가 보면 대부분 이제 자음과 모음이 같이 연결돼야 한 글자에 나오거든요. 한 그 자소에.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을 가로에서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두 개를 쓰고 다 되면 또 밑으로 내려와서 글자를 쓰고 이 방식. 물론 이제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이 딱 구분이 되지만 예. 이 사람들은 일단 가로로 쓰고 또 내려와서 또 가로로 두 개를 쓰고 또 차면은 두 개를 이 방식은 거의 우리하고 유사한 형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다른 나라의 같은 이제 알타이계 언어라 하더라도 알타이계 언어라는 게 대부분 소리 글자를 가지고 쓰니까 그 알파벳들을 쭉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일본 글자도 그렇고 티베트도 그렇고 다 쭉 연결만 시킨다 뿐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두 개를 모아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기 이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알파벳을 몇 개를 모아서 한 글자를 하고 다른 글자하고 구분되게끔 이렇게 하는 데가 다른 아마 전 세계의 문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걸 겁니다. 근데 거란 문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한글과 거란 문자가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 좀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각각 글자들이 모여가지고 단어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자를 읽을 때 한 글자, 한자 하나에는 우리 글자들도 딱 한 자씩만 대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거란 문자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은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유사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럴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이웃 문자들의 서사 방식을 비교를 해놨는데 한글 같은 훈민정을 보면은 이게 이제 훈자 같은 경우에 세 개의 자소를 가지고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오는데 우리는 이제 그 모음이 오른쪽에 가는 모음이 있고 밑에 내려오는 모음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 때문에 이제 저렇게 되는 건데 거란 문자 같은 특히 이제 거란 소자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선의 왕후, 선의 누알머입니다. 누알머가 이제 황후를 뜻하는 건데 선의 누알머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두 개가 있고 밑에 이제 세로로 하나 나오고 또 가로로 두 개가 하고 가로 두 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방식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거란 문자 같으면 좀 길게까지 내려오는 최대 8개가 되고 한글은 기껏 해봐야 밑으로 3개까지밖에 안 내려오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파스파 문자라든지 서하 문자 이런 건 쭉 그냥 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진 문자도 그렇고 티베트 문자도 그렇고 일본 문자도 다 그렇고. 그러게 이제 이렇게 글씨를 모아 쓰기를 하는 거는 드물다. 아하. 그리고 우리 한글 같은 경우 후민정음 그 부서에 의해서 네모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라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 앞선 표에서 동아시아 여러 문자의 이제 서사 방식을 비교해 봤잖아요. 시각적으로 보이는 관계성이 이제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과연 한글 창제에 동아시아 문자 중에서 영향을 미친 문자가 있었는지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사서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이제 그 거란 문자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오는데 그 한글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걸 공식적으로 사서에 언급되는 거는 파스파 문자만 언급이 됩니다. 왜인가 하면은 이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유희라는 분이 이제 업문지를 쓴 거예요. 업문이라는 게 이제 한글을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말을 초성, 중성, 종성 나눠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세종께서 이제 신하들한테 명해가지고 몽고 자양에 의거하여 명나라 학사 황찬에게 질문하여 만들었다는 건데 물론 이게 운설은 나중에 이제 동국정운 같은 그런 운서들이 나오는데 운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한글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 상당히 그 몽고 자양을 참고했다. 그 몽고 자양이 파스파 문자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성호사설에는 그 국민정음 문자가 몽고 문자에서 기원했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래도 조선왕조실록에는 또 보면은 자방고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물론 이제 자방고전을 가지고 각기 나름대로 여러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방이라는 게 그런 글자가 뭐를 좀 참조했다, 뭐를 예. 좀 했다는 그런 건데 고전이라는 게 과연 뭐냐 예. 이런 건데 이제 이 파스파 문자의 기원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게 파스파 문자를 두고 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구강 구조라든지 발음 구조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따온 부분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모음 같은 경우에는 또 천지인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좀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 파스파 문자하고는 많이 다르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거란 문자를 보고 있으니까 혹시 거란 문자의 관련성은 없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은 거란 문자를 몰랐던 거예요. 그 최만리가 그 반대 상소를 하면서도 거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예. 거란이 문자가 어떤 게 있습니까? 실체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말과 어법이나 이제 자용 구조의 유사성을 좀 살펴봤는데 사용 어휘에서도 좀 유사한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란어하고 몽골어 좀 유사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거란이나 몽골 같은 경우에 역사 지리적 영향으로 자기들끼리는 유사성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거란이나 몽골하고 또 많은 이제 이 역사 관계를 맺어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사나 형용사 같은 그런 일반 낱말 예. 그런 거에 동일한 어원을 형성하는 것들이 제법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게 몽골어에서 기원했을 것인가? 아니면 거란어로부터 영향받아서 이게 똑같을까? 아니,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같이 이제 몽골어하고 거란어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몽골어는 그 말 안 쓰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직접 거란하고 우리가 동원관계를 형성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좀 보여주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표를 만든 게 있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것들은 몽골에서 쓰고 있는 것들 딱 하나는 있어요. 예. 하나는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마스 우리가 보통 마수라고 그러잖아요. 마수거리 할 때. 예. 좀 더 야구 같은 거 할 때 첫 번째 홈런은 지금 마수거리 홈런이다 하고 예. 이제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마스. 이런 게 이제 거란말에 있고요. 몽골에서는 이 말을 안 쓰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송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거는 몽골뿐만이 아니라 투르크에서도 저 말을 씁니다. 투르크에서도 쓰고 많이 써요. 그러고 이제 날 이게 아마 우리를 보통 그 날이 샜다 할 때 그 해를 뜻하는 말, 예. 그 다음에 하루하루를 뜻하는 말, 그게 날입니다. 예. 그게 똑같이 써요. 그 다음에 아살, 이게 이제 조금 아스라이 그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좀 널찍한 먼 이런 걸 뜻하는 게 이제 아사인데 그런 말이 있고 무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르. 이제 몽골에서는 그냥 단순히 무르라고 안 쓰고 무렌이라고 이제 좀 보면은 그 확장형 형태로 이제 쓰는데 무르라는 말은 거의 거란 쪽에서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고르에서도 저기 좀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런 것 자체는 몽골에서 이제 거란하고 막바로 이제 우리가 동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더 보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 외국에 저분은 거란어를 연구할 때 그 어원 관계가 뭐 중국어라든지 몽골어라든지 이런 데서 찾기 어렵다면은 한국어에서 찾아봐라. 오히려. 특히 고구려 같은 데를 찾아봐라. 그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거란의 발상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고조선 영토 내에 있었든지 아니면 그와 이제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 예. 그리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었고 또 이제 고구려라든지 발해 뭐 신라 이렇게 이어지면서 고려라 이어지면서 우리 사이에 어떤 굉장히 정치 외교적 교류가 활발했지 않느냐 예. 그런 거의 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